요즘 시어머니가 뭔가 달라지셨어요. 결혼한 지 8년. 시어머니는 늘 수수하고 검소한 분이셨어요. 화장품이라곤 기초만 바르시고 옷도 편한 트레이닝복 위주로 입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화장대 위에 립스틱이 놓여 있더라고요. 핑크빛 도는 코랄 컬러였어요. 처음엔 누가 선물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거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세요. 남편이 대학교 2학년 때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교통사고였죠. 그 전까지도 시아버지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셨고 빚을 같이 갚느라 어머니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댔어요. 그때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셨고요.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가 술도 좀 드셨다고 해요.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시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묵묵히 견디셨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혼자서 남편 대학 등록금을 대시고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셨어요.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로 일하시면서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셨어요. 시리즈 볼 때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혹시 까다로운 시어머니시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첫날부터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나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네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게. 그날 저는 울컥했어요. 며느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따뜻함이 그때부터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결혼 후 8년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제게 간섭하거나 구박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 때마다 괜찮니? 우리 세나 너무 무리하지 마. 라며 먼저 다가와 주셨죠.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복지관에서도 어머니는 모범 직원이셨어요. 독거노인들 챙기시고 어려운 가정 상담하시고 늘 타인을 챙기는 보람으로 사셨죠. 정작 당신은 좋은 옷 한 벌 안 사 입으시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지난주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어머니 댁 앞 골목을 지나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셨죠?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머리를 곱게 말아 올리시고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으신 모습이 낯설 정도로 단정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립스틱을 바르신 입술, 살짝 그린 아이브로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빛나는 표정. 10년은 젊어 보이셨어요. 아이고, 세나야. 장 보고 오니? 저녁 먹고 갈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설레는 일이 있는 사람처럼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런데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고. 응. 그냥 복지관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오던 길이야. 어머니는 살짝 당황하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웃으시며 그럼 조심히 가거라. 하시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가벼워 보였거든요. 설마 데이트 있으셨나? 60세시니 아직 젊긴 하시지. 데이트 좀 하셨으면 좋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주말 오후였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한 카페에 일찍 도착했지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데 카페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쩜 그렇군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셨거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테이블에 세 분이 앉아 계셨죠. 어머니 맞은편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 그리고 그 옆에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 민망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지요. 제가 지금 관리하는 건물이 잠실에 있는데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건물주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건물주라고? 순간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월세 수익이 정말 안정적이더라고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노후 걱정은 없어졌죠. 남자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게 오히려 어색해 보였죠. 맞아요. 태준 씨는 정말 부동산 안목이 좋으세요. 저도 태준 씨 조언 듣고 작은 상가 하나 샀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옆에 앉은 여자가 거들었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관리가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약간 들떠 있었죠.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관리업체에 맡기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달에 몇 번 들러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제일 좋죠. 남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TV 뉴스에서 본 투자 사기꾼들이 딱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 성공담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태준 씨, 그 건물 처음 사실 때 얼마였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물었어요. 뭔가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아, 그게 한 10년 전인데 그때 대출 받아서 이만큼에 샀어요. 그 사이에 받은 월세 수익까지 합치면 한 이 정도쯤 됩니다. 남자는 계산기라도 두드리듯 손가락을 꼽았어요. 너무 큰 숫자가 너무 쉽게 튀어나왔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부럽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됐어요. 어머니는 지금 저 남자의 말에 완전히 빠져드시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 씨도 관심 있으시면 도와드릴까요? 요즘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제 주변에도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 하나 장만해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소액으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분명히 투자 사기예요. 처음엔 자기 성공담으로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엔 당신도 할 수 있다며 유혹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저는 그 옆에 앉은 여자를 다시 살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귀걸이가 반짝거렸죠. 뭔가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꾸민 것 같았어요. 저 여자도 한패인 게 분명했어요. 사기꾼들은 보통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주기 위해 조력자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그나저나 정희 씨, 요즘 복지관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남자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직업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깊이 파고든 걸까요? 네, 바쁘긴 한데 보람은 있어요. 어르신들 챙기는 게 제 일이니까요. 정말 훌륭한 일 하시네요. 그런데 정희 씨도 이제 곧 정년이잖아요.
그 이후는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의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게 바로 미끼예요.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죠. 당신도 곧 은퇴인데 노후 준비는 됐냐며 압박하는 수법이에요. 글쎄요,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조촐하게 살 생각이에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답하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여자가 거들었어요. 완벽한 호흡이었어요. 한 명이 불안감을 심으면 다른 한 명이 거들어주는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부동산에 투자했던 거예요. 덕분에 지금은 마음 편하게 살고 있죠.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게 여우 같은 미소로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에게는 복지관에서 받은 월급이랑 퇴직금이 재산의 전부이신데, 그런 어머니의 퇴직금을 노리는 저 사람들이 너무 밉고 무서웠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연애 경험도 거의 없으세요. 시아버지 외엔 남자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도 없으시다고요. 그런 어머니가 외로움에 저런 사람들한테 넘어가시는 건 아닐까요? 이건 안 돼. 어머니를 지켜야 해. 저는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여보,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리더니 제 표정을 보고는 TV 볼륨을 줄였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앉아.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말인데, 요즘 정말 이상하셔. 엄마가. 뭐가? 화장도 하시고, 예쁘게 꾸미고 누군가 만나러 다니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도 처음엔, 친구분이라도 만나시나 보다 했거든. 근데 오늘 카페에서 봤어. 남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카페에서 봤다고? 응. 어머니가 어떤 남자랑 여자랑 같이 앉아 계셨어. 그런데 대화 내용이 보통이 아니었어. 저는 카페에서 들었던 대화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건물주라는 남자, 월세 수익 이야기, 그리고 옆에서 맞장구 쳐주던 여자까지요. 그 남자가 자기 성공담 늘어놓으면서 어머니한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떡밥을 던지더라고. 옆에 여자는 또 저도 태준 씨 조언 듣고 투자했다면서 거들고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어. 태준 씨라고? 이름까지 들었어? 응.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어머니 직업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복지관 일 어떠냐고 물어보고 정년 이유는 생각해 봤냐면서. 완전 사전조사 다 해놓고 접근한 거야. 남편은 처음엔 미심쩍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쉽게 속을 분은 아닌데. 남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여보,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만 사셨잖아. 근데 남자 보는 눈은 솔직히 없으실 수도 있어. 시아버지 외엔 연애도 제대로 안 해보셨고,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땠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어머니 외로우시잖아. 혼자 사시고,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 뵙고, 그런 틈을 노리는 거라고. 저런 사기꾼들이 딱 그렇게 접근한다잖아.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괜히 감정적으로 들릴까 봐요. 그리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머니 정년 얘기까지 꺼냈어. 퇴직금이랑 연금만으로 충분하겠냐면서 불안감을 심어주더라고. 이거 완전 노후 자금 노리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엄마 퇴직금이
맞아.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게 그게 다잖아. 시아버지 빚 갚으시느라, 당신 학비 대시느라 저축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그걸 저런 놈들한테 뺏긴다고 생각해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도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그래도 혹시 우리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진짜 어머니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투자 얘기를 해. 게다가 두 명이 완벽하게 호흡 맞춰서 어머니 꼬시는데 그게 우연이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그럼 어떡하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까? 안 돼. 그러면 어머니 기분만 상하셔.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하시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게 분명했죠.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은근슬쩍 확인해 보자. 그 남자가 누군지, 정말로 건물주가 맞는지, 만약 사기꾼이면 증거를 잡아야 해. 그래야 어머니도 납득하시지.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가 주말에 엄마 집에 들러볼게. 자연스럽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면서. 좋아. 나는 그 남자 이름으로 검색 좀 해볼게. 태준 씨라고 했으니까 혹시 사기 전과라도 있으면 뭐라도 나오겠지. 우리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어머니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카페에서 본 어머니의 표정, 그 남자의 말투, 옆에서 거드는 여자의 미소. 모든 게 너무나 계획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발 속지 마세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노후에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둘 다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를 지키는 건 이제 우리 몫이니까요. 태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낸 것 없이 또 다시 주말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죠. 세나야, 우리 집에 김치통 좀 갖다 놔. 집에 빈 통 있지? 네, 오늘 오후에 갖다 드릴게요. 저는 트렁크에 빈 김치통 몇 개를 실었어요. 어머니 댁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걸려요. 평소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길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었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댁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신호등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인데 길 건너편 건물 앞에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죠. 시어머니와 그 남자, 태준 씨였어요. 저는 재빨리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두 분은 건물 입구 앞에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차 안에서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 건물도 관리하는 게 쉽진 않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남자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자기 건물이라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역시 거짓말이야.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더 수상해. 정말요? 이렇게 큰 건물을 관리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게 더 걱정됐죠. 어머니가 완전히 저 남자 말을 믿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 남자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 자기 건물인 것처럼요. 연기가 좋네. 완전 프로 사기꾼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어요. 두 분은 건물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죠.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저는 차에서 내려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김치통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죠. 다행히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부엌에 김치통을 놓고 거실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세나야, 벌써 왔구나. 김치통 갖다 놨니?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뺨이 발그레했죠. 바람을 맞고 오신 것 치곤 너무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네, 부엌에 놔뒀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 좀 하고, 어머니는 대답을 얼버무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 정직하게 사셨던 어머니가요. 어머니, 요즘 뉴스 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무슨 뉴스? 부동산 사기요.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장년층을 노린대요.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 무서운 세상이네. 맞아요. 처음엔 건물주인 척하면서 접근한대요. 그러고는 투자하라고 꼬시고 퇴직금 다 날리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저는 일부러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니가 알아듣기를 바라면서요. 세나야,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죠. 아, 그냥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근데 엄마는 괜찮아. 그런 거 안 속아.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웠어요. 제 말이 불편하신 게 분명했죠.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사기, 건물주 사칭, 투자 사기 수법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죠. 수많은 기사와 사례가 쏟아져 나왔어요.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요.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이 기사 속 사기꾼들과 똑같았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자꾸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행복한 미소를 띤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선 수상한 남자, 그 장면이 악몽처럼 반복됐어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계속 지켜봤죠. 하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고, 저희에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금요일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나야, 내일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내가 볼 건물이 있거든. 같이 가줄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건물이라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건물이요? 무슨 건물인데요? 응, 그냥. 한번 보러 가자는 거야.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해 줄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죠. 여보,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어머니가 내일 건물 보러 가신대.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셨어. 뭐? 진짜? 응. 이제 그 사기꾼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아. 나 내일 꼭 가야겠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휴대폰 충전도 꽉 채우고 녹음 앱도 켜뒀죠. 혹시 모르니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어머니 댁 앞에서 만났어요. 어머니는 밝은 표정이셨지만 저는 긴장감에 손에 땀이 났죠.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실이야. 차로 40분쯤 걸릴 거야. 역시 저 사기꾼 건물이구나.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죠. 저는 슬쩍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건물이 누구 건물이에요? 응.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애매하게 답하셨어요. 제 의심은 더욱 커졌죠.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곳에 8층짜리 상가 건물이 서 있었어요. 1층에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었고, 위층에는 사무실들이 있는 것 같았죠.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분이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회색 재킷에 깔끔한 셔츠를 입으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태준 씨라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그분을 향해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걸음걸이가 차분했고 표정이 온화했죠. 어머니 옆에 서시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세나야.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지신 게 보였죠. 소개할게. 이분이 최태준 씨야.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분이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만나고 있는 분, 남자친구라는 말씀이신가?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채 어머니와 그분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60세 어머니가 지금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계신 거라니? 태준 씨, 우리 며느리 세나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계신 게 느껴졌죠. 평생 이런 소개를 해보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태준입니다. 정희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예쁘고 대견하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말투도 정중했죠.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그것도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라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데이트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사기꾼이라고 의심했던 그 남자와요. 잠깐, 그럼 카페에서 옆에 있던 여자는? 데이트에 왜 다른 여자가? 설마, 벌써 우리 어머니 꼬시는데 성공한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쁨과 놀라움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했어요. 어머니를 슬쩍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수줍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딸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소녀처럼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해졌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분이 생기셨구나 하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이제 당신의 행복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 조심스럽지만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야 했어요. 카페에서는 분명히 투자 사기꾼 같았거든요. 세나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씨가 며느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야말로 신랑보다 먼저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인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시니 기쁘면서도
이 남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와 태준 아저씨가 나란히 걸어가시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적당했어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머니가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시아버지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걸까? 이 남자가 진짜 좋은 사람일까? 건물 입구로 향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달려왔어요. 이 건물 관리인처럼 보였어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오늘 3층 세입자분이 계약 연장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들러볼게요. 태준 아저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건물주인 척하고 우리 어머니 속이는 거 아닐까? 우리 어머니 상처받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는 깔끔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2층 계단에서 한 여성이 내려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여성은 태준 아저씨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요. 김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간판 교체 건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요. 좋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연기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다들 한패인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리 큰 돈이 없는데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태준 아저씨가 건물 이곳저곳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은 제가 15년 전에 매입했습니다. 당시엔 많이 낡았었는데 이 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임대가 잘 되고 있어요. 설명을 들으며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4층 한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나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아, 박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사업은 잘 되시죠? 네, 덕분에요. 사무실 공간 좀 더 넓히고 싶은데 혹시 5층에 빈 곳 있나요? 5층 501호 만기가 다가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게다가 계약 상황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니요. 설마, 진짜, 건물주? 우리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에는 작은 한식당이 있었어요. 정희 씨, 세나 씨, 점심 드셨어요? 여기 집 사장님이 저희 건물에서 20년 넘게 장사하신 분인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한 여성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얼굴 보기 힘드네요. 하하, 요즘 바빠서요. 오늘은 특별한 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오세요. 자리 여기 앉으세요. 식당 사장님은 우리를 안쪽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서비스라며 반찬을 더 갖다 주셨죠.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 힘들 때 임대료도 깎아주시고 늘 챙겨주시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였어. 진짜 건물주였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저는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행복을 의심하고 아저씨의 진심을 의심하고
사기꾼이라고 단정 지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태준 아저씨와 헤어지고 차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세나야, 네, 어머니. 태준 씨 어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시는 눈빛이 간절했죠. 얼마나 떨리시는지 느껴졌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 정말 우리 아들한테도 잘 말해주렴. 서운하지 않도록. 아들한테 말하려니 뭔가 미안해서 못하겠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우실까요? 어머니께서 뭐가 미안하세요? 저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걸요. 남편도 같은 마음일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께서 정말 환하게 웃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머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셨다니, 그것도 진짜 건물주라니.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한데. 앉아. 할 말이 있어.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어머니 댁 갔었잖아. 응. 건물 보러 갔다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여보, 놀라지 마. 그 아저씨. 카페에서 봤다던 그 남자 있잖아. 응. 그 사기꾼 같던? 응. 그분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조급하게 물었죠. 그분이 어쨌는데? 오늘도 만났어? 그분이 어머니 남자친구셔. 순간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오늘 그분을 소개해 주셨어. 최태준 씨라고 1년 넘게 만나고 계셨대. 잠깐만. 남편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우리 엄마가? 남자친구? 응, 그럼 그 사람이 엄마 남자친구였다고? 네가 사기꾼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 엄마가 연애를 하고 계셨어? 1년이나?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아니, 이게 무슨... 엄마가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대? 우리가 걱정할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 신중하게 생각하시다가 오늘 소개해 주신 거지. 세상에. 남편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충격이 컸던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건물주야? 사기꾼 아니고? 응, 진짜였어. 저는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관리인이 인사하던 것, 세입자들이 공손하게 대하던 것, 식당 사장님이 말했던 것들까지요. 내가 완전히 오해했던 거야. 우리 둘 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기꾼은 아니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죠. 남편이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물주라니. 그럼 재산이 상당할 텐데.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실의 8층짜리 상가 건물은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은 기본일 거예요. 맞아, 그것도 역세권에 있는 건물이잖아. 적어도 50억은 넘을 것 같던데. 다른 건물도 있으시고. 그게 문제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아저씨한테 자식들이 있을 거 아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아저씨도 분명 자녀가 있을 텐데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하면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아저씨 자식들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 재산 상속이나 뭐 그런 걸로. 법적으로? 응. 재혼하면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생기잖아. 그 아저씨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몫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까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실까? 모르지.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 안 보이잖아. 남편의 말이 씁쓸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다. 이제서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 계신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걱정됐죠.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도 답을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재산 문제 때문에 헤어지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것도 그렇지만 남편이 말끝을 흐렸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아저씨는 좋은 분 같던데. 어머니께도 친절하시고, 건물 세입자들한테도 인심 좋으시고, 어머니도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오늘 얼굴을 보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 저는 오늘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아저씨 옆에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수줍게 고개를 숙이시던 모습, 어쩌면 다시 느껴보지 못할 감정일 거예요. 그게 문제야.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더 걱정되는 거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 아저씨, 자식들을 한번 만나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모르겠어. 그냥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 혹시 정말로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괜히 이를 키우는 건 아닐까? 그래도 미리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것보단.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했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때 가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았거든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세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니? 준호랑 같이. 준호한테도 소개해야지 싶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계신 게 느껴졌죠. 주말, 우리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그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깔끔한 셔츠에 가디건을 입으신 모습이 단정했죠. 어서 와. 이쪽은 최태준 씨야. 그리고 태준 씨, 우리 아들 준호랑 며느리 세나예요. 어머니는 수줍게 소개해 주셨어요. 아저씨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도 인사를 받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며 분위기를 풀어주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 아저씨가 참 좋은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말씀도 차분하시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존중이 가득했죠.
무엇보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이 따뜻했어요. 정희 씨가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한번 봉사활동 같이 가보고 싶더라고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인걸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이 소녀 같았죠. 남편도 옆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거 보면 저희도 배울 게 많아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정희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저씨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죠. 괜찮은 분 같아라는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위기는 많이 편해졌어요. 어머니도 처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셨죠. 태준 아저씨가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사이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세나야, 잠깐만. 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세나야, 너 걱정하고 있지?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눈치채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너 키운 것도 아니지만 며느리로 8년을 봤잖아. 네 표정 보면 다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아까부터 네가 태준 씨 보는 눈빛이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더라. 준호도 마찬가지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태준 씨 재산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어머니, 그게요. 괜찮아. 당연히 걱정할 수 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태준 씨 자식들도 처음엔 날 의심했어.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그걸 알았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구나 싶어서. 어머니,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알아. 너희도 나를 걱정하는 거잖아. 혹시 오해받을까봐, 힘들까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세나야, 나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은 말 못해. 근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생각해뒀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당신의 행복보다 우리 걱정을 먼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태준 아저씨가 나보고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 정말? 무슨 일로? 모르겠어. 할 말이 있다는데. 남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다음 날, 남편은 회사 근처에서 태준 아저씨를 만났어요. 저는 집에서 남편 연락을 기다렸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2시간쯤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감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딘가 괴로워 보이기도 했죠.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어?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저씨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준호 씨랑 며느리분이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제 자식들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라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역시 아저씨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야. 손이 떨리시더라. 그러면서 이건 정희 씨가 시킨 대로 공증받은 제 유언장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언장, 저는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아저씨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래. 정희 씨.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공증을 받자고 하셨대.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다니요. 그래서 그때 부엌에서 엄마가 다 생각해뒀다. 고하셨던 거예요. 아저씨 말씀이 정희 씨가 오해받고 싶지 않다면서 저를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셨어요. 라고 하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저씨 표정이 너무 괴로워 보이셨어. 저는 정희 씨가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저씨가 왜 미안하다고 하셨어?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진심을 이렇게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라고.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 손을 잡고 이러지 마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라고 했대.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당신 자식들도 안심할 거고, 우리도 떳떳할 수 있잖아요. 나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셨대.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어머니는 우리 걱정을 눈치채시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자식들이 그 얘기 듣고 완전히 마음을 열었대. 아들이 아저씨한테 아버지, 정희 아주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희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대. 딸도 있다며? 딸도 우리 엄마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대. 아버지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란다고. 이제는 어머니처럼 모실 테니 두 분 편히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감동과 함께 왠지 모르게 속이 상했어요. 가슴 한쪽이 아렸죠. 남편도 소파에 깊이 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해.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여보, 왜 그래? 내가 더 성공했으면 엄마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됐을 텐데.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여보, 엄마가 평생 나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 아버지 빚까지 갚으시면서. 그런데 나는 엄마한테 뭘 해드린 게 있어? 중견기업 과장 월급으로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남편이 눈물을 삼켰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엄마가 태준 아저씨 만나셨을 때 내가 당당하게 우리 엄마는 일하지 않으셔도 제가 충분히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엄마가 유언장까지 쓰시면서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저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이 제 마음속 죄책감을 건드렸거든요. 그러게,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 명절 때나 생신 때 조금씩 드리는 게 전부고, 저도 어머니께 더 해드리지 못한 죄송함에 눈물이 흘렀어요. 아저씨가 그러시더라. 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나는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꽤 저축하고 있고, 나 혼자서는 그럭저럭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준호가 나를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늦게 준호 아빠 뒷전에 두고 내 행복만 찾는 것 같아서 준호한테 미안해요. 엄마는 평생 나한테 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나를 키우시느라 당신 인생을 다 바치셨는데, 그런 엄마가 내 눈치를 보신다는 게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라도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자.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해드릴 순 없어도 어머니 마음 편할 수 있도록 축복해드리자. 아저씨와도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응, 그래야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게.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준호랑 아이들이랑 같이. 세나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니? 태준 씨 자녀들이 우리 식구를 보고 싶다고 했어. 다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죠. 드디어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저녁 무렵, 우리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계셨어요. 태준 아저씨와 그 옆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 그리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계셨죠. 어서 와. 이쪽은 태준 씨 딸 민지 씨. 그리고 아들 준석 씨야. 어머니가 소개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최민지입니다. 민지 씨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어요.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는 최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도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게 느껴졌죠. 아이들만 신기한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려고 일어나시는데 민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앉아 계세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깊게 숙였죠. 아주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만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죠. 재산 욕심이 나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희를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나쁜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는 건 아닐까? 돈도 잃고 마음도 다치시는 건 아닐까? 그게 너무 걱정됐어요. 옆에 앉아있던 정수 씨도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신 걸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람일까봐 그래서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 씨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보여주셨어요. 아주머니께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셔서 공증을 받자고 하셨다면서요. 그 순간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민지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때문에 저희가 의심해서 아주머니가 그런 상황까지 가시게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저으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도 내 아들이 있으니까.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마음을 아니까요.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 씨와 정수 씨가 남편을 바라봤죠. 저희도 처음엔 태준 아저씨를 의심했어요. 혹시 어머니를 속이는 사기꾼은 아닐까? 어머니가 외로움에 속는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남편의 고백에 민지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았던 거예요. 부모님이 나쁜 사람 만나서 다치실까봐 걱정했던 거죠.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카페에서 태준 아저씨 보고 저 사람 사기꾼 아닐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퇴직금까지 날리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그래서 민지 씨랑 정수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민지 씨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다 똑같았네요.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은 거였어요. 준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가 특별히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걱정했던 거였네요. 준호 씨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에 거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민지 씨가 태준 아저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말해봐. 아버지가 유언장에 재산 다 저희한테 준다고 쓰셨다면서요. 그거, 그러지 마세요. 민지야, 아버지가 일구신 건물이잖아요. 평생 열심히 사셔서 만드신 거. 그걸 다 저희 주실 생각 마시고, 아버지도 누리세요. 정희 아주머니랑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정수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는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 아버지 인생 즐기세요. 새어머니랑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저희한테 더 큰 선물이에요. 태준 아저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새어머니라는 말에 어머니도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 마음 알아줘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거실 한쪽에서 우리 큰아이 지훈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유치원에 다니는 지훈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죠. 옆에서 동생 지아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예뻐요. 할아버지도 멋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생긴 거야? 지아의 순수한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거웠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환해졌죠. 자, 이제 축배를 들까요? 태준 아저씨가 일어나서 와인병을 여셨어요.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죠. 정희 씨, 제 인생의 늦은 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아저씨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건배!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아이들은 주스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와 태준 아저씨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언약식을 올리셨어요. 양가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축복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요즘 어머니는 태준 아저씨와 함께 아저씨 집에서 사시지만 가끔 이렇게 원래 집에서 모임을 가지셨어요. 거실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어머니와 아저씨의 사진, 일본 교토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고 찍은 사진까지요. 어머니, 여행 정말 많이 다니셨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호호, 태준 씨가 이것저것 데리고 다니시는데 어쩌겠어.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제서야 밀린 여행 다 가는 것 같아. 어머니의 얼굴이 환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어디 가셨어요? 지난주에 강릉 다녀왔어. 바닷가 펜션에서 하룻밤 묵고 왔는데 정말 좋더라. 태준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가 바다 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다음엔 남해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아버지, 어머니 너무 피곤하시게 하지 마세요. 민지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민지 씨와 정수 씨도 오늘 함께 왔거든요. 요즘 우리 가족들은 가끔 이렇게 모였어요. 괜찮아. 엄마, 체력 좋으셔. 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민지 씨와 정수 씨는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어요. 식탁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준비하신 게 아니었어요. 태준 아저씨가 함께 요리하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요리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오호, 나도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 알았지. 이 양반이 파스타를 기가 막히게 해.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태준 아저씨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따뜻했죠. 식사 중에 정수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캠핑 어때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좋죠. 애들도 캠핑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반색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 의심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사이가 되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지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뭐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만나시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엔 혼자 계시면서 TV만 보시고 말수도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웃으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요.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촉촉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니가 좋은 분 만나셔서.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중이었죠. 아이들은 다음에도 또 읽어달라며 재롱을 부렸고 시아버님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지? 응,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 다행이다. 우리가 축복해 드리길 잘한 것 같아. 맞아.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 보니 정말 잘된 일이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세나야, 오늘도 고마웠어. 우리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 맞지? 사랑해, 우리 며느리.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당연히 행복하셔도 돼요. 아니, 행복하셔야 해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사랑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행복해지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60세에 찾은 사랑도 20세에 찾은 사랑만큼 아름답고 소중하고요. 어머니의 늦은 봄은 이제 시작이에요. 태준 아저씨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응원할 거예요. 행복을 바라고 사랑을 꿈꾸는 데엔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셨으니까요.